나 이게 꼭 방송에서 하고 싶었어. 이제 목이 보여요. 야, 여기 버스킹 너무 좋지 않아? 여긴 아니야. 이런 최초 경기장 매진시켰었다면서요, 그냥? 제가 뭘 봤는데 SM이 아니면은 안 들어가겠다. 아 그러네. SM 가수한테 이 얘기를 듣는 게 처음이라. 슬기로운 음악 태백과. 그럼 맨 처음 만들었던 자작곡이 뭔지 기억나세요? 그 민중가요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이제 노래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민중가요 노래패였는데 친구들과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같이 썼던 노래가 따지고 보면 제일 처음 쓴 곡이죠. 그건 어떤 가수였을까요? 궁금하다. 그 당시에 사회상을 많이 반영했었던 때라서 포탄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포탄? 포탄. 네. 던지는... 반전의 의미. 전쟁을 반대하는 어떤 그런 반전곡, 반전송이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 또 워낙 그게 그 시대에 또 대학가의 트렌드였고. 네. 그럼 10cm로서의 첫 곡은 뭐예요? 10cm 멜로디를 얘기하면 저 군대에서 처음 쓴 것 같아요. 오. 뷰티풀 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1집에 그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참 외로웠나? 그러니까요. 네. 곡을 많이 썼어요. 생각보다. 이제 음악을 하다가 군대를 갔었으니까 감을 잃고 싶지 않아서 시간 쪼개서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면 주변 이제 전우분들이 엄청 시켰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노래 엄청 많이 했죠. 그리고 하도 많이 하니까 나중에 좀 식상해 했었어요. 제 기억에. 그럼 또 홍대에서 또 버스킹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 버스킹을 하면서 잊을 수 없는 뭐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가요? 버스킹은 너무 많죠. 이제 10cm를 처음 시작할 때 어쨌든 연습실을 마련할 상황도 안 되니까 길에서 이렇게 이제 공원 같은 데 구석에서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홍대 정문 앞에 있는 그 놀이터. 홍대도 있었고요. 오히려 홍대를 되게 늦게 시작했고 대학로에서 시작했어요. 마로니의 구석에서. 메인은 이미 좋아서 하는 밴드라는 팀이 엄청 시끌벅적하게 하고 있고 저는 부끄러워서 구석에서 그냥 돈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연습만 했었는데 그때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제가. 집에를 어떻게 내려가야 되는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차비가 없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뭐가 하기에는 좀 뭐가 여의치 않고 해서 처음으로 돈을 받은 거죠, 그냥. 약간 받으면 안 될 것 같다고 가방 케이스 앞에. 네, 그런 식으로 차비보다 훨씬 많이 번 거예요. 인사동에서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그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르바이트를 관두고 그 정도로? 전업 뮤지션의 길로, 전업 버스커. 드디어 전업 버스커로 했죠. 그때 수익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확실하게 기억나요. 그때 20만 원 넘게 벌었어요. 인사동에서요? 인사동에서. 그때 이제 10cm의 버스킹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어쿠스틱의 젬베다라는 소문밖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 밤에 홍대에서 뭐 누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가서 혹시 10cm세요? 아닌데요. 그러면 이제 가고. 10cm를 기다리는 또 팬들이 생겨났군요. 10cm가 궁금한데 뭐 SNS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니까 버스킹이 어떤 이제 하나의 아이콘이 된 거죠. 저 제일 뿌듯한 게 이게 꼭 방송에서 하고 싶었어요. 홍대에 버스킹 아예 거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를 제가 처음으로 뚫었어요. 걷고 싶은 거리요? 그렇죠. 버스킹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봐도 생계로 했잖아요. 막 이렇게 열심히 그걸 하다 보면 약간 무슨 부동산 중개업자처럼 이제 목이 보여요. 그래서 친구가 같이 지나가다가 야, 여기 버스킹 너무 좋지 않아? 여긴 아니야. 약간 이런 정도로 그게 발달했었는데 지나가다가 거기가 딱 들어왔는데 거기가 100점인 거예요. 제가 가본 모든 곳 중에서. 유도인 거 굉장히 많고 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목적지와 목적 시간이 정확히 없는 상태로 지나가요. 그래서 발길이 잘 멈추고 그리고 지형이 생긴 게 목소리가 잘 들리고 이게 되게 너무 좋은 조건이 많이 그렇게 커질 줄 알았어요. 거기. 성관. 그 걷고 싶은 거리를 버스킹의 핫스팟으로 만든 게 10cm였다는 얘기는 저도 오늘 처음 나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대문짝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개척했다 이렇게 써주세요 여기다. 광개토, 버스킹계의 광개토 대왕. 인기가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 당시 레이블에서도 많이 받았다고 들었어요. 계약 제안이. 그렇죠. 많이. 근데 저 계약 제안이라는 게 인사차 이렇게 주시는 명함도 많으니까. 근데 다 거절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되게 다 부끄럽지? 제가 뭘 봤는데 SM이 아니면은 안 들어가겠다. 그러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맞아요. SM 가수한테 이 얘기를 듣는 게 처음이라. SM은 또 받았어요. 그래요? 픽업하시는 분께서 이제 버스킹 공연을 보시고 클럽에서 보시고 이렇게
주신 게 아닐까요? 가볍게? 뭐라고 거절했어요? 연락을 안 드렸어요. 그냥. 그냥. 밀십. 네. 너무 아쉽다. 죄송합니다. 너무 이제 아쉬워. 와서 이제라도 한번 사과하자. 지금 혹시 괜찮으시면 네, 들어오세요. 감당할 자신이 있는데 2010년 또 한 번 대중의 귀를 사로잡은 노래가 있죠. 정말 뜻이 남다른 노래라고 알고 있는데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오늘 밤은 혼자 있기가 무서워 창문을 여니 근데 이 노래는 또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어요? 확실히 기억나요. 제가 너무 아끼는 곡 중에 하나여서 진짜 외로웠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랑 좋아하는 어떤 온도가 너무 다르니까 약간 애정을 원하는 마음을 좀 이렇게 막 가끔 그런 게 되게 막 이렇게 폭발하는 그쵸. 날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썼던 것 같아요. 애정 결핍송이네요. 네, 그렇죠. 유독 그런 노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0cm는 다 그런 노래. 그쵸? 네. 뭔가 뭘 다 해달라 그러고 좀. 10cm만의 어떤 그 가사 세계 같은 거를 좀 만들고 싶어서 더 이렇게 좀 확실하게 이렇게 막 노력한 부분도 있고요. 캐릭터를 아예 처음에 잡고 네. 들어갔구나. 그 오늘 밤 어디 무서워가 처음이죠. 네. 그러니까 저 노래가 만들어지고 확실해졌죠. 세계관이라 하면 좀 그런데. 10cm 유니버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슬기 씨 세대한테는 10cm의 요때의 노래들이 하나의 스탠다드. 그쵸. 네. 정말 10대부터 10대 그때. 함께한 노래네요. 네, 맞아요. 그때 추억과 그 온도, 오. 그 뭔지 알죠? 네. 그때 그 장소와 기억, 온도 이게 다 노래와 함께 어우러져서 추억으로 이렇게 빛나는. 네. 아니 그리고 가사들이 보면은 너무나도 공감도 되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게 특히나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황과 너무 일치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웃으셔도 돼요? 듣고 싶은 칭찬만 해주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눈뜰 바를 모르겠네. 되게 놀랐던 게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에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나간 적이 있어요. 예술고등학교에. 학생들이 기타 치면 한 명이 기타 치면서 이 노래를 하니까 다 같이 이렇게 합창을 딱 하는데 되게 놀랐어요. 반 아이들이 떼창 합창을 하는 이 문화가 사실 예전에 사라진 줄 알았는데 2010년대에도 이게 가능하구나. 동시대 노래를 가지고. 지금도 공연할 때 제일 떼창 많이 나오는 노래 중에 하나. 아예 거의 처음부터 떼창으로 시작하는 곡 중에 하나예요. 사랑은 은하수다 방문 그렇지, 그렇지. 너무 재밌겠다. 근데 은하수다방에 실제로 거기서 작업을 많이 했어요. 네, 네. 거기가 거의 작업실이었죠 사실. 저희 은인이시죠 사장님이. 쫓아냈어야 되는데 커피 한 잔 시키고 엄청 오래 있었으니까. 그때 그 시절에 이제 홍대 3대 뮤지션들 모이는 카페가 아, 그쵸, 미리 네. 카페, 비하인드, 물고기 그렇죠. 보통 그 정도였는데. 저 물고기 옆에. 그러니까 새로 뚫었네요. 뚫었죠. 거기는 뚫었어. 개척자야 개척자. 그러네. 잘해요. 새로 뚫었어요. 버스킹의 프론티어. 그니까요. 네. 그러네요. 서부 개척 같은 리바이스, 버스킹 리바이스. 혹시 그러면 1집을 준비하면서 뭐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녹음할 때 귀신 소리 들어가면 잘 된다고. 들은 게 있어요? 들은 곡이 있거든요. 진짜 이상한 소리가 들어간 게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요? 약간 여자 목소리, 웃는 소리 같은 게 그때 그 노래가 제일 안 됐어요. 그 우정 그 씁쓸함에 대하여라는 노래가 있는데 근데 공연에서 에너지가 좋았던 곡이 녹음을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뭔가 너무 달라져서 팬분들이 안 좋아했던 것 같은. 그 앨범의 효녀 심청 같은 건가 보죠. 그 노래 귀신 들어가서. 그렇죠. 네, 그 덕분에 노래를 희생하고 다른 노래들이 잘 됐으니까. 오, 인디밴드 최초로 체조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게 돼요. 그게 제 최초가 맞나요? 맞아요. 그 전에 맥시멈이 올림픽 아, 그래요? 콜이었고 이제 크라잉넛이나 노브레인이 이제 결성 10주년 정도를 했을 때 네. 홀에서 크게 지르는 거지. 그 체조에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 다들 이제 권정열한테는 연락하면 안 된다. 오. 쟤는 우리랑 다른 세계로 갔다. 그래서 저는 전화번호 아직 갖고 있는데 그 뒤로 연락 한 번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른 세계일 뿐이다. 저는 사실 되게 후회합니다. 오, 왜요? 체조 경기장 한 거를 이게 사람이 무식하면 뭐든 용감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규모로 체조 경기장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어요, 제가. 근데 그냥 그 체조 경기장에서 해보고 싶어서 그냥 지른 거거든요. 내지 못 시켰구나. 당연히 못 시켰죠. 그때가 너무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체조 경기장은 하루 공연하는 공연장이 아니에요. 워낙 그 사이즈가 크고 그 준비하는 제작 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조건 이틀을 채울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이 제작인데
왜 아무 말도 나한테 안 해줬을까요? 그냥 최저 경기장 하고 하시면 안 되는데 너무 재밌긴 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패기가 좋았던 거죠. 패기가 좋았다. 그래도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좋은 게요. 아직도 제가 매진시킨 줄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라디오로 가거나 연예인분, 가수분들이 최저 경기장 매진시키셨다면서요? 그래서 네? 아닌데요. 그런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 버스킹, 홍대 라이브 클럽, 대형 콘서트에 해외 공연까지 쫙 돌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기억에 남는 해외 공연은 LA에서 콘서트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노키아라고 존 메이어 한 데거든요. 아이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DVD 그 장소예요. 네. 그 공연은 어땠어요? 하던 대로 했죠. 뭐 하던 대로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더 준비 잘하고 더 막 내공도 쌓였을 때 공연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때 좀 어설프게 했던 것 같아요. 슬기로운 음악 해외과 활동에 박차를 가하며 2020년에 2집 앨범을 발매를 합니다. 그때 10cm는 앨범마다 뭔가 음악 컨셉을 바꿔야 된다는 거에 되게 꽂혀 있었고 그리고 막 어쿠스틱 음악의 조예가 깊어서 어쿠스틱을 했던 게 아니었어서 근데 또 그게 막 그 은하수다방이라거나 아메리카노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 보니까 그때 그게 싫었나 봐요. 그런 자극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사랑받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 집은 우리는 클래식으로 간다. 그러니까 오히려 타악기, 젬베 같은 것들이 다 빠지고 밴드 사운드 위주의 그 당시는 팝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사운드를 구현하려고 이렇게 그 노래도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좋아해줬던 부분을 일부러 좀 이렇게 누르고 이 집을 그렇게 했는데 욕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되게 이해를 못하다가 이제 저 3집이 될 때쯤에 아, 잘하는 걸 제일 잘하는 게 제일 멋있는 거구나를 처음으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3집은 이제 그거예요. 10cm만 할 수 있는 음악을 제대로 만들어서 낸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노래를 만들어야 하나 아메리카노 같은 거면 되나 스tamp 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제가 생각하는 10cm 노래의 주인공은 되게 못났어요. 되게 못났고 소심해서 짝사랑을 해도 뭔가 되게 에너지 있게 하지 못하고 그걸 다 자기한테 잘못을 돌리고 좀 많이 약한 사람이에요. 되게 바보 같고 그런 이제 그 주인공의 감정을 가장 잘 담은 곡이라고 생각하는 곡이에요, 스토커가. 그리고 또 10cm의 노래는 광고에도 또 많이 쓰여요. 이제 쓰담쓰담 그리고 아메리카노도 그렇고 광고 연락 되게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생각보다 제가 노린 거 치고는 많이 못 받았어요. 아 일부러 노렸다. 저는 항상 노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노리면 안 들어와요. 되게 신기하게도 대놓고 포인트를 마련해서 주는데 그걸로는 절대 안 들어와요. 네. 좀 뭔가 노린 노래. 예를 들어서 파인 탱큐 엔주라는 노래는 라면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넣었거든요. 입맛이 변하지 않는? 근데 우와. 그거 안 돼. 그런 거 절대 안 들어와요. 아 그렇구나. 사장님을 속일 수 없나? 사장님이 발매되는 걸 모르겠어. 팬들도 속이고 싶어서 봄이 어느 생각을 해봤는데 곡을 내면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이상이 노래를 듣더라고요. 어느 땐가부터 그게 되게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럼 되게 잘 내야 될 것 같고 내가 막 하고 싶어서 안 달랐을 때 막 그런 음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을까 그런 곡이